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 이제 발표를 맡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의 개영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공식적으로 EU 시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그 억양 때문이신지 CBM이라고 이제 조금 말씀하셨다가, 또 센터장님이 이제 시밤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물꼬를 터주셔서 제가 조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EU 시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좀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한 두 가지 측면이 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존의 온실가스 같은 경우는 우리 업체만 잘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었다가 그래서 이제는 죄송합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고 공급망이라고 하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업체들이 다 잘하고 대응을 해야 이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게 비용이 발생한다라는 점에서 이 비용이 막대하게 나올 경우에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 좀 이러한 측면 때문에 좀 이슈가 좀 많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왜 그 EU 시밤에 대한 좀 내용들과 이제 좀 우리 경남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는 이제 발제 개요부터 이제 시밤, 그리고 이제 대응 애로사항과 정부가 이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상남도 차원의 정책적인 좀 제안을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예, 첫 번째 이제 EU 시밤이 이제 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EU 시밤 같은 경우는 2023년 10월부터 이제 연습 기간, 전환 기간이라고 하는 게 좀 시행이 되었고, 이제 국제무역질서, 기후정책을 이제 본격적으로 접목한 사례라서 이제 제품 공급망, 우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공급망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EU뿐만이 아니고 영국이라든가 미국 그리고 호주 같이 이제 유사 시밤이 차례대로 지금 나올 예정이다 보니까 이게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조금 더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EU 시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0월에 도입이 되었고요. 이제 26년부터는 이제 연습 기간이 끝나고 실제 돈이 발생이 되는 26년 확정 기간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경상남도에 대한 좀 현황을 조금 확인을 해봤을 때 24년 기준으로 지금 182개 업체가 직접 수출을 한 업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제가 좀 이게 아무래도 공급망 개념이라고 해서 제가 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그러한 업체를 좀 확인을 하고 싶었는데 조금 안타깝게도 그 데이터 센터 좀 화재로 인해서 지금 그러한 좀 데이터를 좀 확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좀 데이터를 확인했을 때 중소 중견 대기업이 한 전국적으로 11,000개 정도였고요. 그다음 우리 5인 미만 영세업체, 그 소상공인이라고 하는 그 대상 업체가 한 86,000개 정도에서 전국에 한 97,000개 정도 기업이 좀 직간접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 그 경남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련된 좀 비중이 좀 상당히 전국적으로 크다 보니까 한 최소한 2, 3만 개 정도는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출과 관련된 부분을 보았을 때는 창원시가 가장 많은 개수를 지금 66개로 많이 포함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가 김해시, 세 번째가 양산시 순으로 지금 분포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종으로는 이제 철강이 152개, 그리고 알루미늄이 23개 업체 정도, 그리고 그 182개 중에서는 이제 130개로 중소기업이 가장 좀 많은 그런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급망 개념의 이제 영세 업체,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면은 아마 소상공인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EU 시범 같은 경우는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사실 이 비용이라는 거는 국내 업체가 지불을 하진 않아요. EU에 있는 수입업자가 지불을 하고 자기들 기업에서 이제 인증서를 구매를 해서 이제 그 해당 국가에 납부를 하는 시스템인데, 해당 기업에서 그냥 비용이 발생했으니까 그냥 그 EU 국가, 그 수입업자가 다 납부를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분명 수출을 하는 그 기업의 단가라든가 다른 계약 방식 등등에 의해서 이제 책임 전가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도 이 점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우리 인증서를 어떻게 구매를 해야 되냐라는 게 이제 EU 시범에 발표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업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제품당 배출량, 배출량을 낮게 나오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가 밑에 보시는 이 제품 수출량입니다. 아무래도 수출량이 감소를 하면은 인증서 비용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이 이유 시범 때문에 수출량을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위에 보이시는 이 배출량이 좀 감소가 되어야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 그리고 우리 경남의 있는 이제 그 제조업에서 이제 조금 더 이유 수출에 대한 확장을 더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단순히 온실가스가 한번 뭐 적다고 해서 이제 끝날 거는 아니고요. 밑에 보이시는 이 BM 개수라고 하는 부분이 2034년까지 0%가 될 예정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배출량이 1.2이고 이제 EU 기준이 1.0일 때 이때는 이제 0.2에 대한 것만 이제 지불을 하면 되지만 이때 가서는 감축을 하지 않는 이상 1.2에 대한 전체 그 비용을 다 지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그런 공급망 개념의 협력이 조금 더 갈수록 좀 중요해지는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단순히 EU뿐만 시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미국도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제 영국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나 캐나다, 기타 조금 유사한 그러한 제도들을 다 시행하려고 검토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가장 가시화된 영국과 이제 미국 법안에 대해서 조금 짧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제 CCA법이라고 이제 좀 발효가 되었었는데 이제 여기 좀 정권이 바뀜에 따라서 그 FPFA라는 법안으로 아마 대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25년 내 연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 발효가 되면은 그 다음 해부터 바로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거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빠르면 한 27년부터는 시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FPFA나 영국에서 나오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디폴트 값이라고 하는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이 대응하지 않았을 때의 그런 값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값들이 좀 아마 매우 높게 나올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좀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좀 CBAM에 대해서 조금 짧게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EU CBAM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경남에서 만든 제품이 EU에 들어갔을 때 그 제품에 대한 배출량을 산정을 해서 이제 인증서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연습 기간, 25년까지는 연습 기간으로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전기 수소인데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이 가장 좀 주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6년 이후에는 조금 더 그런 업종의 확대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다운스트림 일반 제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러한 것들이 매겨질 가능성이 좀 높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CBAM 이행 주체 같은 경우는 이제 EU 영내 수입업자는 이제 배출량 보고서를 그 해당 국가에 보고를 하고요. 이제 확정 기간에는 인증서를 구매를 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경남에 있다고 하면 이제 제품당 배출량을 산정을 하고요. 나중에는 검증까지 받아서 우리가 수출하는 업체에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이 부분이 조금 걸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연습 기간에는 배출량의 신뢰성까지는 보지 않기 때문에 검증을 받지는 않습니다. 검증이라고 하면은 이제 다른 기관에서 업체나 다른 이해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검증 기관에서 이 배출량이 맞는지를 검증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고 이제 확정 기관에서는 이 검증이라는 거는 연 1회 받아서 이제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또한 약간 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산정 범위를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은 제가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같이 산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거는 지금 그 문제라고 해야 될까 좀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대부분은 중소기업이고 대부분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전기 간접 배출을 많이 대부분을 씁니다. 다행히도 우리가 확정 기간에 가면은 간접 배출은 산정해서 인증서 비용에서는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우리는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
철근과 알루미늄은 이제 이산화탄소, 그리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PFC 가스를 하긴 하는데 이거는 재련 공정에서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어려움이 있는 기업에서는 CO2, 이산화탄소만 산정을 하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국내 제도 같은 경우에도 목표 관리자나 배출권 거래제 같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도 그러한 기업들에 대한 의무를 받고 이제 이행을 하시는 기업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제 그 사업장 단위로만 산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EU 시범 같은 경우는 사업장 단위보다 조금 더 축소를 해서 각 제품 혹은 이제 품목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좀 더 세분화된 배출량 산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국내 제도를 이행했다 하더라도 약간 좀 이 시범 대응을 하는 데는 사실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는 맞다고 좀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다음은 좀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 잘하면 돼가 아니고 우리 협력사도 잘해야 되고요. 외주업체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원재료를 사오는 그 업체들도 우리 모두 다 같이 잘해야 된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시를 들고 나오긴 했지만 포스코는 현대해처에서 절단업체를 갖다 가공업체라고 해서 EU로 수출을 한다. 그럼 기존에는 이 해당 E 업체, D 업체만 잘하면 됐지만 A 업체부터 B, C, D 업체에 대한 모든 배출량을 합산을 해서 이제 EU에 수출할 때 그 배출량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EU 대응의 사각지역이 존재를 한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전체 구조를 봤을 때는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약간 마른 목골이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상단에 이제 포스코, 현대해철, 세아 그런 그룹처럼 이제 뭐 전로나 고루에 철광석을 녹여서 그런 제품을 생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제품을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밑에 제품을 가지고 와서 1차 가공을 진행을 하는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대기업, 위에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 내에 별도 부서가 있거나 전담 인력은 항상 좀 있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대기업, 중견기업 등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배출량 한정 경험 정도는 다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에서는 다 대응은 다 좀 진행 중이거나 지금 가능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중소기업 혹은 5인 미만의 그 소상공인 업체들인데요. 특히 여기서 이제 2, 3차 가공을 진행을 하거나 외주 업체가 이제 좀 진행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중소기업이거나 이제 영세업체가 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5만 6천 개가 대상이라고, 8만 6천 개가 대상이라고 했을 때는 이 빨간색 부분에 이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긴 또 규모가 너무 작다 보니까 온실가스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좀 지원 대상이라고 하면은 이 빨간색 업체들 좀 위주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는 이 대기업부터 전체 이제 밑에 업체까지의 모든 배출량을 합산을 해야 되는데 이 중간 단계에서 끊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이 밑에 지역에서는 기본값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 기본값이라는 게 굉장히 좀 수치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적인 측면이 더 과도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가운데 중소기업 영세업체 위주의 이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요 EU 자체가 국내 규정이 아니고 EU 제도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전부 다 영문으로 나옵니다. 우리 해외 나갈 때는 영문이 그 모국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국내에서 제도를 이행을 하려면은 어쨌든 간 이제 외국어로 된 걸 이제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해관계에 대한 차이가 조금 해석에 대한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이제 전담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사실 좀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게 보통 이제 한 9가지로 우리가 배출량 산정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아무리 국내 제도에 따라서 배출량 산정을 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또 세분화된 이런 배출량 산정 관련해서는 또 이제 또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그러한 기업 담당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다음은 이제 정부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제 중앙부처에서는 정부 TF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후에너지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뭐 중기부 그리고 밑에 산하기관들인 뭐 환경공단 그리고 뭐 철강협회나 아니면은
그 생산기술연구원 등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일한 민간 단체로 그렇게 조금 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응하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서, 세미나, 그리고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앞서서 이제 요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BM 헬프데스크라고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요 내선 번호 1번은 기후에너지부에서,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부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장소가 대면 상담도 받고는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서울역에 있는 그 숭례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 경남에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물론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대면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경남 입장에서는 좀 접근성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좀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후에너지부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헬프데스크도 여기는 이제 정보에 대한 그 제공 목적으로 그렇게 임시로 좀 활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이드라인 해설서 문서를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해설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기후에너지부에서 저기서 이제 사례나 그런 예시 같은 것들을 이제 위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대해서는 이제 법률 번역서와 이제 거기에 따른 좀 가이드라인, 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두 개의 차이점은 일단은 단순히 법률 번역서고, 요거는 좀 그 법률 번역서에 따라서 약간 살짝 해석을 하기는 했지만 안 그래도 좀 어려움이 좀 있다 보니까 해설서에서 이제 많이 좀 사례나 그런 예시들을 통해서 좀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거 이외에도 코트라라든가 에너지공단에서 이제 그런 뭐 소책자 형태로 많이 발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것들이 좀 요 문서들이라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정부 지원 컨설팅이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한국환경공단과 이제 중소기업 그 중진공에서 진행하는 두 개의 사업인데, 요거 이외에도 우리 그 창원시에서 진행을 하는 그 사업도 있고요. 에너지공단에서도 일부 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온 거는 아무래도 사업 규모가 좀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가지고 왔고요. 요거 그냥 기업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요거는 무료입니다.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제 무료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제 중진공 사업은 이제 약간 좀 기업에 좀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여기서 이제 검증까지 좀 같이 해주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24년 같은 경우도 5회인가, 그리고 작년 정법동 설명회가 작년 4월에 처음 진행이 됐는데, 우리 그 경남 진해에서 4월 3일날 한창 날씨 좋을 때 그렇게 그 진해를 시작으로부터 계속 올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거 이제 제가 치가라고 적어드렸는데, 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보시면은 이번 달 10월 17일에 대전에서 한번 했고요. 아마 최근에 앞으로는 11월 달에 아마 포항 쪽에서 아마 한 번 더 11월 말에 아마 진행이 될 가능성이 좀 높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되게 다양하게 이제 관련 기관들에서는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교육에 대한 좀 커리큘럼이나 좀 중복성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좀 더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정말 도움이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 좀 지속적으로 다변화하는 그런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정책적인 점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거는 뭐 작년 올해에서 한 150개, 200개 정도 컨설팅을 하면서 좀 그 업체 현황을 좀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급망 데이터 연계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보 교류가 진행 중이냐라고 봤을 때 네라고 대답한 게 이제 42%, 그리고 아니오가 23%, 계획 중이 35%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58% 이 노란색과 초록색 부분에 대한 내용이 사실 중간에 아까 그 흐름에서 끊기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산공정 데이터 관리 체계 분포로 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냐. 사실 나중에 이거는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데이터 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되게 보수적으로 배출량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정별로 관리가 되고 있다가 30%, 사업장별로는 41%, 26%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원료 생산량, 뭐 에너지 사용량 등의 관리가 되고 있냐라는 질문에도 57%는 모두가 관리하지만 이제 37%는 일부 관리,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실제로 기업에서 대응을 할 때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관리가 좀 전환 기간 25년 안에 좀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일부, 이제 ERP 내부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 사실 ERP 시스템만 돼도 상관없습니다. 시스템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생산 일부 자체도 문서로 된다고 하면은 이거를 1년치 365개를 취합한다라는 거는 되게 휴먼 에러가 많거나 이제 데이터에 대한 좀 관리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러면 이제 기업들은 어떤 거를 우리한테 원하는지에 대한 것들도 데이터로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산정 체계 수립 및 툴 제공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기존의 기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했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사업장 전체에 대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제품별로 이제 산정을 하는 데는 좀 더 이와 별다른 시스템이 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데이터랑 또 내년 데이터가 좀 상이할 수도 있고요. 배출 개수라든가 우리가 그 다른 인자들에 대해서도 아마 매년 좀 변경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이제 경남도 차원에서 같이 좀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공급망 협력사 대응 가이드에 대한 부분도 좀 니즈가 있었고요. 배출 개수 적용의 적정성 검토는 올해 우리가 산정을 했는데 내년에도 쓸 수 있어?에 대한 퀘스천에 대한 아직까지 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같이 좀 진행을 하시면은 조금 더 유익한, 좀 기업에 대해서 좀 원활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교육이라든가 그런 뭐 컨설팅 지원 범위에 보면은 이 전체를 하는 경우는 사실 조금 많이 없습니다. 금액적으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근데 기업이 원하는 거는 기업이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한 업무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 좀 짧은 시간에 하기에는 담당자의 역량도 좀 올라오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좀 오랜 시간 동안 해야 이제 담당자가 뭐 이웃뿐만이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영국의 그런 유사 시범이 도입이 됐을 때 자체적으로 기업이 대응 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조금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뭐 경상남도와 우리 경남에 위치하고 계시는 기업들과 이제 어떠한 소통을 가져야 되는지 좀 특히 제 생각을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기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좀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그런 시스템적인 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이제 좀 인원수가 적은 기업에서 이제 모니터링 하기 힘드니 그런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기업에 제공을 해주고 그 기업에 이제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제공을 하신다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건 단순히 1차원적인 부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기업 쪽에서도 당연히 조금 역할로서 이런 어떤 게 어려운지 그리고 우리 경남에서 만약에 제공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협조 요청이나 그런 것들 좀 자발적인 그러한 더 적극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경남환경재단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또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일단은 계속 다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행 규정도 계속 나올 거고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기업들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오랜 시간 관리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그렇게 좀 지속적인 기업 지원이 되면은 그 기업 입장에서도 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우리 도에 좀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이해관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